한 국가가 전쟁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거를 이제 결정하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면은 이분은 큰 결정을 비즈니스를 하면서 참 많이 내려본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그런 점을 보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실 겁니다. 논평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래서 이제 2주 안에 결정을 하겠다 이 이야기는 이제 성급한 그런 군사 개입을 최대한 억제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참 저도 참 대단하다 그리고 현명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신중에 신중을 더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전쟁이 이제 미군 개입 가능성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니까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교전이 굉장히 격화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100여 발 정도 발사를 했는데 그 가운데 일부가 이제 텔아비브하고 남부의 주요 도시에 떨어져 가지고 병원이 크게 이제 타격을 입었네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과 이란이 포격을 주고받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트레이드 파이어 이런 표현을 영어로 쓰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격화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전황에 대한 부분을 최신 자료를 가지고 조금 보면은 얼마나 이렇게 전쟁이 격하게 진행되는가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으니까 여기 이제 보면은 8시간 전에 아침도 출격을 했네요. 보면은 오늘 아침 서부 이란의 이라크 핵단지에 대한 공습 이외에도 이스라엘 공군은 이란 전역의 수십 개의 다른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미사일 기지를 파괴하는 것, 핵시설을 파괴하는 것, 공공기관을 파괴하는 것 40대 전투기가 동원이 돼 가지고 한 번 포격한 지역에도 계속적으로 이런 폭탄을 터뜨리네요. 중요한 지역에. 테헤란과 이란 전역의 추가 지역의 수십 개의 군사 목표물을 타격했고 여기에는 나탄저 핵 처리 시설 뿐만 아니고 원자재 탄도미사일 조립에 사용되는 부품, 이란군의 방공 시스템 및 미사일 생산 현장을 포함한 100개 이상의 군수품이 포함됐습니다. 이런 시설물들은 대개 테헤란 인근에 집중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핵탄두 개발과 관련된 시설들, 그다음에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그런 개발 시설들, 생산 시설들 이런 부분들을 아침 출격에서 굉장히 많이 포격을 가했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현재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대는 대개 한 200기에서 500기 정도로 봅니다. 그게 이제 대개 통상적으로 미사일 수의 30에서 50% 정도의 발사대를 이동식 발사대죠. 대개 굉장히 큰 그런 트럭과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6월 19일 기준으로 파괴된 발사대는 120개에서 200개 아직도 한참 멀은 거죠. 보유 발사대의 3분의 1에서 5분의 2 정도를 부순 겁니다. 그럼 이제 남은 데서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가지고 탄도미사일을 날릴 수가 있는 거죠. 최근 이틀간 20대에서 50대 기 정도를 추가 파괴를 했으니까 그래도 이란 혁명 수비대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탄도미사일 지대지 지대공 다 포함해 가지고 200개에서 500개 정도가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 이 사활적 이익이 걸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주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게 아마 세진2 모델인 모양입니다. 이번에 2014년도에 개발돼 가지고 이번에 아마 전진 배치가 된 조금 이제 먼 거리 사진을 보게 되면은 이게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또 일각에서 보니까 이거를 가짜로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공군을 현혹한다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굉장히 중무기를 담은 시설물이기 때문에 가격도 비싸고 대개 이제 세진 미사일 발사대 이런 사진이 지금 올라 있는데 이런 것을 뭐 몇백 대 지금 출격을 하고 부순 겁니다. 부순 것이고 지금 이제 일각에서는 대리전을 행한다 뭐 그렇게 이제 폄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하고 이렇게 좀 입장이 다르죠. 전쟁을 치르게 되지만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대리전이라는 그런 용어를 쓸 수가 없죠. 왜냐하면 본인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있는 생명줄이 걸려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논평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이나 우크라이나 미국 그리고 서방에 대해서 굉장히 편견을 가지신 분들이 꽤 우리나라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의 논평이 또 한국의 여러 그런 시청자들의 영향을 미쳐 가지고 이유 없는 서방에 대한 반감 그리고 까닭 없는 미국에 대한 반감 또 납득할 수 없는 유대인에 대한 그런 반감 이런 부분들이 무장된 한국인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분들을 두고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무슨 문제든 간에 체계적인 공부를 하고 체계적인 탐구를 하고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대개 독학을 한 사람들이 그렇게 희한한 논리를 많이 제공을 하죠. 서방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뭐 좋지 못한 시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대리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은 거듭 강조하지만 문명과 반문명의 이런 전쟁에서 싸우는 이스라엘에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보시게 되면은 오픈 소스 인텔이라는 그런 매체에서 이제 갓 이스라엘의 공군 기지에 도착한 미국의 군수물자들입니다. 군수물자들. 여러 대의 카구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국방부에 따르면은 이스라엘 방위군을 위해서 무기와 군 장비를 실은 여러 대의 화물기가 오늘 이스라엘에 착륙했습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뭐 거의 유일한 나라가 미국밖에 없는 겁니다. 뭐 유럽은 이곳저곳 눈치 보고 말로 덕담을 하지만 이렇게 전쟁 물품을 직접 제공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는 거죠. 이란에 대한 작전이 시작된 이후에 이란 공군기지에 14대의 비행기가 도착했고 미국 비행기겠죠. 수송기.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주로 미국에서 800대 이상의 비행기가 추가됐습니다. 800대 분의 그런 전시 물품을 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있겠죠. 감사합니다 미국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고마워해야 되는 거죠. 고마워하는 것이 짐승하고 이런 인간이 다른 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또 폄하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대리전을 한다. 뭐 이렇게 하면 또 그게 여러분들 혹해 가지고 맞다. 이스라엘이 대리전 우크라이나도 대리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니까 제가 기가 차지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그렇게 믿고 사는 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보시고 이제 이스라엘 방위군에서 소위 이란의 최고 지도자란 하메니를 없앨 수 있다는 거죠. 하메니를 없애는 것은 우리의 군작전 목표 가운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관계없이 그게 표착이 되면은 하메니를 제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번 전쟁 보면서 유대인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정신이 살아있는 거죠. 혼이 살아있는 겁니다. 혼이. 자기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혼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민족이 생존을 하고 독립을 하려면 이렇게 혼이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혼이.
우리가 우리를 지키는 것이 남이 우리를 잘 지켜주겠지. 트럼프가 우리를 지켜줄 거야. 아니야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대책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이스라엘 대변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참전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미국 참전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이야기죠. 우리가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포르도의 핵 개발 시설 당연히 우리가 때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발 미국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통곡의 벽에 지나가는 여러분들 동영상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여성들에 대한 징집을 1949년부터 여러분들 실시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군에 여성을 의무 징집을 하는 것이 드랩트라는 것이 징집하는 거죠. 세계에서 첫 번째 국가이고 1949년부터 이런 징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이 나라는 망할 수가 없죠. 어떻게 이 나라가 망하겠습니까? 이 아가씨는 폼 잡고 있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폼을 잡으려고 폼 잡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앞에 있는 동료에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허리에 손을 댄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다 훈련 받아가지고 동등하게 훈련 받고 무임승차를 안 하는 겁니다. 공짜 점심을 누리는 게 없고 기생충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빨아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보고 우리가 깊게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남녀가 여러분들 유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라를 지키는 데는. 이거 이런 장비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이 활달한지 젊은 사람들이 정신이 살아있는 거죠. 개인의 일생을 보더라도 정신이 살아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은 항상 의미를 찾고 스스로가 여러분들 의미가 없으면 그냥 죽지 않습니까? 우울증에 걸려 죽고 뭐에 대해 죽고 이렇게 다 하니까. 이 아가씨들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건강합니까? 정신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기생충 정신을 가지고는 나라를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 그거를 그냥 기생충 정신이라고 봅니다. 기생충 정신. 이스라엘 전쟁은 자립자존 정신입니다. 미국이 참전할 필요가 없다. 미국이 참전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우리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욕하는 사람들 많죠. 여기 하마스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번에 문건이 확보가 됐는데 하마스가 국제구호기금이 지원한 구호물자 25%를 훔친 겁니다. 25%를 훔쳐가지고 암시장에 여러분들 높은 가격으로 팔아가지고 전비로 유용한 겁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서방을 비난하고 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오늘도 보면은 40대의 전투기가 출격했고 이번에는 뭐 특히 이제 비활성 원자료를 때리는 일이 있었네요. 이게 이번에 굉장히 큰 여기에 아라크 핵시설물 어제 공격의 아라크 핵시설물이 1500km를 날아가 가지고 1500km를 날아가서 여러분 테헤란 인근에 있는 중성자론이라고 중성 여기 이제 보시면 이게 거의 다 이제 항공망이 무력화됐으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뉴클리어 리액터 이란에 있는 아라크 그런 핵시설 장치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렇게 폭격을 때린 겁니다. 뉴클리어 핵목탄을 만들기 위한 유일한 목적으로 건설된 이 시설에 대해 가지고 이스라엘 항공기가 공습을 감행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하고 공습이 이제 내년도에 이제 정식으로 가동되기 전에 이제 이번에 손을 본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신이 살아있어야 나라가 살죠. 정신이 죽으면은 물질도 죽고
나라도 독립을 유지하기가 힘든 겁니다. 이런 정신이 있으니까 이 나라가 사는 겁니다. 폭탄을 아무리 이름 두들겨 보기 바랍니다. 망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아가씨들 나이가 지금 한 20살 전후 정도 됐겠네요. 아주 예루살렘에서 유명한 통곡의 벽에 이런 지나가는 그런 군인들 모습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자, 이제 협상 여지, 이제 막후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미국이 군사력 개입을 하는 것을 지금 주저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나라의 지도자는 장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숙고를 하고. 이 사람들은 뭐 그냥 거의 종교에 그냥 갇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과 완전히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최고 지도자라는 80대 이 양반이 갖고 있는 생각을 벗어나 가지고 협상팀이 뭐라고 할 수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최근에 열린 그런 이란 국가안보회의 모양입니다. 이란에 여기는 또 뭐 슈프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네요. 되게 이란 내셔널 시큐리티 카운슬, 우리나라도 그렇게 쓰는데 여기는 슈프림, 커피 프림을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이제 목요일 날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는 목요일 성명을 발표하고 보상금이 지급될 때까지 이스라엘과의 대결은 계속될 것이고 제3자가 이 침략에 개입할 경우에 자신들이 세운 특정 계획에 따라서 즉시 대응할 것이다. 협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든 협상을 이끌어내 가지고 미군이 참전하는 부분을 피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게 고민이 참 많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으니까 세상을 완전히 다르게 보는 거죠. 이 사람들은 종교라는 부분들이 다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죽어나가든지 나라가 절단이 나든지 관계없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이스라엘 방위군 IDF가 군사작전의 한 부분으로 하메네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를 제거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이 보시게 되면은 이제 아주 중요한 간단한 문건이지만 두 개가 나오는데 백악관의 대변인 카롤라인 레빗 씨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협상에 대해서 상당한 그런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과 이란 사이에 가까운 장래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지만 어떻든 니고시에이션 협상에 상당한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언컨디셔널 서렌더 완전 항복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종의 정치적 수사고 가능한 한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 그게 이 지도자가 얼마나 고심을 하겠습니까? 지도자의 결정에 따라서 이제 전쟁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참 한국인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객관적인 그런 여러 여건을 보게 되면 1950년 6.25 전쟁이 터졌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전쟁에 참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큰 전쟁이 끝나고 이러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때 결단하는 그런 과정은 본인의 신앙심이라든지 선악관 같은 것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쳤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을 좀 이렇게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은 정신없는 사람을 보니까 정신없는 사람이 이렇게 장고 안 하겠죠. 숙고 안 할 거 아닙니까? 전쟁에 들어간 것을 굉장히 이렇게 주의하고 걱정하게 보는 거죠.
굉장히 미국으로서는 현명한 그런 조치인 거죠. 예. 자, 이렇게 이제 지금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이 시간을 좀 갖겠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저는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책을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한 2주 정도가 되면은 지금보다 전황이 훨씬 더 이름 진행이 돼 가지고 이스라엘이 단독으로 얼마나 여러분들 이란을 두들겨 팰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2주 정도 더 시간을 보겠다. 트럼프 대통령은 make decision 결정을 미국이 참전할 것인가라는 결정을 2주 내에 결정하겠다. 이 이야기는 미국 참전에 대해서 상당히 유보적인 자세를 취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 보면은 지도자가 정말 이렇게 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적을 앞둔 거죠. 이상한 종교에서 완전히 그냥 매몰된 사람들, 그 사람들 뒀는데 그냥 쉽게 전쟁에 참전하지 않고 힘을 가시하지 않고 한 2주 정도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굉장히 현명하고 진중한 사람이다. 2주 정도 시간을 갖겠다. 뭐 콩을 이런 볶듯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상원의원, 하원의원, 언론 전부 다 뭐죠? 백가정명처럼 그냥 전쟁에 참가해야 된다. 전쟁에 참여해서 안 된다. 이렇게 막 떠드는데 딱 무게중심을 잡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진짜 인상적인 건 거죠. 무게중심을.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전쟁 시작되고 나서 가장 큰 피해가 왔습니다. 이스라엘 남부에 굉장히 중요한 대형 병원입니다. 이스라엘 병원이 탄도미사일 세지2인가 하는 그런 2단 탄도미사일을 명중을 해가지고 병동 하나가 이제 상당히 피해가 많이 발생했네요. 그런데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바로 전날 병실에 입원해 있던 사람들을 대부분 다 소개시켰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다행히 여러분들 발생 안 했습니다. 만일에 환자들이 있었으면 상당히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그리고 이제 어젯밤에 있었던 그런 이란의 대규모 미사일은 100발 이상 정도를 때렸기 때문에 그중에 한 10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 같거든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병원이 직격탄을 맞은 거죠. 직격탄을 맞았던 뉴스를 전하는데 간단하게 이런 개요를 설명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남부 최대 의료시설이 여러분들 미사일 타격을 받은 겁니다. 소로카 메디칼 센터입니다. 소로카. 가자 지구에서 부상당한 이스라엘 병사들을 치료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환자들의 사전 소개로 인명피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병동이 병원 시설이 크게 파손이 됐죠. 오래된 수술실이 있는 병동이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직격탄을. 이란 보복 공격의 일환으로 약 100기의 드론과 150에서 200발 정도를 때렸네요. 그러니까 전쟁 발발하고 첫날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그런 미사일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군기가 계속 거듭 출격해 가지고 이런 미사일 저장고를 때리고 미사일 발사대를 때리고 하는 이유가 뭐 그걸 제거해야 이제 일단 이스라엘 여러분들 안정을 되찾을 수 있으니까 텔아비브, 하이파, 예루살렘 등 이스라엘 전역을 목표로 발사했고 일부 미사일은 아이언둠 방공망을 뚫고 에로 2, 3를 뚫고 민간 시설에 이제 이렇게 꽂혀 가지고 피해가 발생한 거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근데 다행히
환자들을 미리 이제 소개했기 때문에 소로카 메디컬 센터에 있는 한 의사분이 바로 어제 우리가 모든 그런 수술 병동에 있던 환자들을 소개시켰기 때문에 오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레이트 미러클, 진짜 대단한 여러분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한 병동 하나가 여러분들 이제 폭격을 받은 겁니다. 예, 바로 어제 환자들을 전부 다 소개했기 때문에 어제 여러분들 환자를 딴 데로 옮겨라 이렇게 한 것은 이스라엘의 보건부에서 명령을 내린 겁니다. 보건부에서. 그다음에 다행스럽게도 단 한 명의 환자도 부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레이트 미러클 플람 헤븐, 하늘로부터 진짜 기적을 얻은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박봉희님 고맙습니다. 자, 바로 어제 우리는 오래된 수술 병실에 입원해 있던 환자들을 다른 곳으로 모두 소개했습니다. 정말 기적적인 일입니다. 이렇게 하고 영상 보시기보다는 이렇게 파괴가 아주 많이 됐습니다. 파괴가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이 된, 전쟁이 참 겁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전쟁 피해라는 것이 탄도미사일이 어마어마한 괴력이네요. 이게 다윗 배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아마 병동 내부 아주 대형 병원이네요. 아주 대형 병원입니다. 이 외부를 보시게 되면 뭐 피해 상황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안에도 기자재 같은 것도 많이 이렇게 부서진 상태고, 아마 전쟁 발발하고 가장 큰 피해 같아요. 가장 큰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가 특별 성명을 발표해 가지고 오늘 아침에 이란의 테러리스트 전체주의자들이 소로카 병원에 그런 미사일을 발사해 가지고 소로카 병원이 있는 곳은 민간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우리는 테헤란의 전체주의자들에게 풀 플라이스,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들 안가품을 할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들 뜻인 거죠. 이제 본인들은 뭐 그냥 군사시설에 공격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란이 일부러 민간 병원을 타겟으로 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탄도미사일의 정확도가 여러분들 몇십 미터는 떨어지지만 그 몇십 미터 인간이 다 도심지니까 군사기지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오늘 보시게 되면은 이분이 이름이 이스라엘 카츠입니다. 외무부 장관입니다. 외무부 장관이 오늘 이란이 소로카 메디컬 센터와 이스라엘의 다룬 센터를 상대로 탄도미사일 공격을 가한 이후에 이스라엘 국방장관 이스라엘 카츠는 자신과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 국방군 IDF의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고 아야톨라 정권을 약화시키기 위해 이란의 전략적 목표물과 테헤란의 정부 목표물에 대한 공격 강도를 높이라고 지시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보복 공격이 더 심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며칠 지나게 되면 대충 판세가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주 안에 내가 결정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냥 단독으로 이스라엘이 군수물자가 제공이 되면은 단독 그렇게 이란 전쟁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미국이 그냥 개입하기보다도. 이거는 이스라엘 카츠 외교장관이 X 게시물에 올린 것이고, 이란의 고위관리가 벙커 깊숙이 숨어 있고 소방관과 병원 주거용 건물을 겨냥해서 발사된
강화된 벙커 파괴 미사일, 또 이게 아마 또 집적탄을 이용해 가지고 떨어지게 되면은 동시에 여러 군데 이름들 금지된 그런 종류의 포격탄을 쓴 모양입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종류의 범죄입니다. 이렇게 이런 별도의 그런 성명서를 발표한 겁니다. 박정아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남부의 그런 소로카 의료센터에만 여러분들 타격을 비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수도인 텔아비브에도 이런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텔아비브 시내에 이렇게 폭탄이 떨어진 텔아비브의 동쪽에 있는 이런 건물들이 타격을 받은 겁니다. 전쟁이라는 게 참 이렇게 겁난 겁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전쟁이란 상황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또 어디입니까? 텔아비브의 남쪽에 있는 민가가 완전히 이제 부서진, 또 이거는 텔아비브의 중심가에 있는 그런 고층 빌딩에서 본 그런 광경입니다. 그러니까 텔아비브가 수도인데 수도 여러 군데서 아마 이렇게 요격이 실패해 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보시고 또 그 다음에 미국 내에서 이제 미국의 군사 개입에 대해서 찬성하는 목소리가 많아진 것 같네요. 대통령이 이제 무게중심을 딱 잡고 있는 겁니다. 최종 결단은 이제 2주 안에 내리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으니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베팅하는 폴리마켓에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공격 가능성이 갑자기 증가해 가지고 70%대까지 올랐다. 그렇게 여러분들 나오는데 미국이 7월 이전에 이란을 공격할 가능성은 폴리마켓의 베팅 시장에서 70%를 넘어섰습니다. 7월.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상황실에서 고위 보좌관 및 국가안보회 위원들과 만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은 현재 이란 내 핵시설에 대한 군사공격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가 약간 오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화를 내는 메시지를 월스트리트저널이 내 생각을 전혀 못하는 그런 보도를 내보내고 있다. 이런 내용을 미뤄보게 되면은 월스트리트저널이 주도했던 대통령이 이미 잠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공격을 찬성했다. 이런 내용들이 오보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도 대해야 되고 지지자들도 생각해야 되고 미국 국민들 일반도 여러분들 생각해야 되고 하니까 대통령이 참 힘든 작업인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미국의 고위 관계자들은 여러 명의 고위 관계자들입니다. 며칠 안으로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격 가능성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왔네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에 정통한 사람들에 따르면 여러 미국 연방기관의 최고 지도자를 포함한 미국 고위관리들은 앞으로 며칠 내에 이란에 대한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으며 일부는 주말 공격 계획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신 뉴스가 백악관의 대변인이 확인해 준 겁니다. 백악관 대변인이. 이제 오늘은 미국의 연방 공휴일입니다. 오늘은. 미국이 연방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목요일이 연방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백악관 대변인이 사안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입장을 밝힌 거죠. 그러니까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백악관의 공식 입장이 2주 안에
대통령이 결정을 내리겠다 이렇게 판단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시간을 더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군사 개입 가능성도 많이 줄어든 겁니다. 지금으로 보면. 자, 이제 이란의 텔아비브와 또 이스라엘 남부의 소로카 의료센터에 대해서 직접 여러분들 공격을 가했기 때문에 요 며칠 사이에는 훨씬 더 과감한 그런 이스라엘 공군의 포격이 예상된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 예고를 했습니다. 피신하라고. 피신하라고. 이스라엘의 방위군이 이스라엘 방위군은 아랍어와 페르시아로 된 대피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명령은 도시 내 지정된 지역 또는 그 주변에 거주하는 모든 민간인과 직원들 특히 아락과 칸탑 지역으로부터 즉시 철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최근 며칠 동안 이란 전역에서 이란 정권의 군사 인프라를 공개해온 것처럼 아락과 칸답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안전과 건강을 위해 가능한 빨리 아락과 칸답의 지도에 지정된 지역을 떠나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 이제 아락이라는 데가 핵 여러분들 원자료가 있는 그런 지역이죠. 어전트 워닝. 아락과 카답의 지역에서 반경 2km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나시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미국 연방공휴일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아무도 없었네요. 바이든이 만든 주니텐스랍니까? 주니티스라고 그렇게 부릅니까? 얼마 안 되는 연방공휴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권시장이 다 쉬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고 아락과 칸답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 특히 무기용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중수로에서 그들의 역할 때문에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능력을 선제적으로 방해하려는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중수로가 위치되어 있는 곳이 바로 아락 지역이네요. 대규모 이제 포격을 가한 거죠. 대통령은 최종 책임자입니다.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뭐 유력한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이런 이야기하더라도 미국이 전쟁에 참전할 것인가 아닐지를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은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보이고 있는 언행이나 행보는 대단히 인상적인 거죠. 특정 정보나 분위기에 압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서 여러분들 언급됐던 2주 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여러분들 개입 여부를 결정하겠다. 2주란 시간을 가진 겁니다. 2주라는. 그 이야기는 달리 이야기하게 되면 성급한 군사 개입은 안 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하고 오늘이 상당히 여러분들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아하 대통령이 굉장히 신중하구나라는 부분들을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제 공화당 린지 글레엄이라는 아주 유력한 공화당의 상원 의원이죠. 그리고 대통령하고 아마 골프를 가장 자주 치는 분 가운데 한 분일 거고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원의원들 가운데서 손에 꼽을 수 있는 인물이죠.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을 가지고 대통령을 압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이름들 회장에 갖고 있는 고뇌를 속속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부하들이 아무리 계열사 사장들이라도 대통령도 뭐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외로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린지 글레엄은 X에서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칭찬하고 그런데
마지막 핵시설인 포르도의 우라늄 농축 시설은 미국만이 보유한 지하 깊숙이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두 들어가세요. 일을 끝내세요. 그러니까 린지 그레엄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는 뭐 발 아래도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참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얼마나 여러분들 냉정하고 얼마나 침착하고 얼마나 진중하고 얼마나 신중해야 되는지. 이 다선 의원인 린지 그레엄 여러분 상원의원도 대통령께 계속 압력을 넣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벙커버스트의 최고 모델인 GBU 47을 사용하면 단박에 끝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고위 여러분들 군인들이 다 제안을 하더라도 모든 걸 다 크로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폭탄 한 방으로 끝낼 수 있냐. 아마도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뭐죠. 대통령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인간들은 자기 이익에 따라 가지고 찬성도 할 수 있고 반대도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사업 세계에서 오랫동안 경험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인간을 잘 이해하는 겁니다. 린지 그레엄조차도 자신의 판단과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대통령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한 방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한 방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도 한 방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한 방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그걸 의심하는 겁니다. Go all in, 영어로 이런 표현을 쓰고면요. Finish job. 린지 그레엄 여러분 글의 마지막입니다. 가장 깊숙이 이런 은폐되어 있는 포로도 사이트는 이거는 그냥 우리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폭탄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균형을 유지하는 겁니다. 한 방 가지고 해결돼? 합참의장 이게 한 방과 해결될 수 있어? 사람은 다 자기 이익관계 또 자기 이해도에 따라서 행동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정확하게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린지 그레엄이 좋은 사람이고 내하고 좋은 골프 파트너고 유력한 상원 의원이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린지 그레엄이 롱 디시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린지 그레엄이 전역 장군이네요. 전역 장군조차도 롱 디시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이렇게 균형을 유지합니까? 이 점이 굉장히 인상적인 거죠. 저는 지도자는 이렇게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정보를 변별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린지 그레엄하고 친하니까 전화도 몇 번 한 겁니다. 전화도 몇 번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생각을 팔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대단한 겁니다. 이번 의사결정 내리는 과정을 보면서 이게 진짜 내공이 있는 분이구나. 한쪽에서는 여러분들 정신 나간 사람을 생각하지만 너희들은 그걸 잘 몰라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린지 그레엄 이야기도 냉정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자, 끝까지 여러분들 어떻게든 군사 개입 안 하고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손쉬운 방법이 위험하다는 걸 아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오랜 친구이자
후배인 위트코프 중동 특사죠. 한번 이분을 방송에서 다뤘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시설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 캠페인에 동참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그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는 이번 주 내내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라이치와 직접 접촉하며 미국과 이란 간의 추가 협상을 조직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어떻게든 협상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안 되면 이제 뭐 군수물자를 여러분들 많이 지원해 가지고 이스라엘 싸우도록 독려하고 최후에 영 안 되겠다 하면 이제 그때 미국이 참전하는 거죠. 2주 정도 시간을 가지는 것은 미국 참전의 위험성에 대한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높게 평가한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20일 현재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 군사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는 하는 거죠. 끝까지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저널이 톱뉴스로 대통령은 이미 개인적으로 퍼스널이라는 표현에서 개인적으로 군사 공격을 감행하는 것에 동의했지만 마지막에 명령 내리는 것은 홀딩하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는데 그게 여러분 옳은 보도라고 생각 안 하는 모양입니다. 내 아이디어를 전혀 알지 못한 추측성 기사다. 이렇게 본인의 SNS에서 의견을 밝히는 겁니다. 끝까지 포기를 안 하는 겁니다. 트럼프의 오랜 친구이자 신뢰할 만한 인물인 중동 특사 위트코프를 통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인물 가운데 하나일 것 같습니다. 가장 중책을 준 겁니다.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라그치와 협상을 지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종교에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이런 외무장관은 비교적 그래도 실무형일 테니까 얼마나 운신의 폭을 가지고 협상을 할 수 있을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죠.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은 완전히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중지하는 건데 그까지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못 받아들이면 이스라엘이 끝까지 싸우겠죠. 6월 15일 일요일 날 위트코프 특사는 이란 외무장관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런 보도를 주류 언론에서 몇 군데 했네요. 6월 16일부터 17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내에 추가 회담을 제안했고 이것은 핵 합의와 휴전 논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협상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유럽은 유럽대로 별도로 또 자기들이 이렇게 이란 측의 고위 관계자들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군사적 옵션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접촉과 해결책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준비는 다 하되 준비는 다 하지만 진짜 최종적으로 뭐 이거 아니면 영 안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이제 군사 개입이 되는데 오늘 이 방송 시작하기 바로 전에 백악관의 대변인이 대통령이 결정하는 데 2주 정도 시간을 더 가지기로 했다는 부분들은 훨씬 더 이제 긴장을 완화시키고 미국의 전쟁 참여 가능성을 좀 낮추는 그런 뉴스지 않겠느냐 그런 결정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 준비를 확실히 하는 겁니다. 펜타곤 피자 리포트를 보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거죠. 오늘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자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제 밤 12시 자정 12시입니다. 플로리다의 템파에 가까운 미 중부 사령부 아마 여기에서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여러분들 국지전이 발생하게 되면은 육해 공군의 전략 자원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이걸 결정하는
데가 센트콤이 플로리다 템파에 있는 모양입니다. 공군기지도 있고 플로리다 템파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전략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인도 태평양 지역에 위치해 있던 니미츠 미 항공모함을 지중해로 여러분들 항해하도록 명령하는 이런 모든 그런 명령어가 여기 센트콤 여기서 아마 진행되는데 여기 이제 사람들이 여러분들 피자를 많이 시켜 먹는 겁니다. 11시 53분까지 피자를 막 먹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 식사할 시간도 없고 하니까 일하면서 그냥 피자 한 조각씩 먹고 있는 거죠. 파파 존스네요. 바로 옆에 맥딜 공군기지 맥딜 공군기지와 미중부 사령부 본부가 함께 있는 그 지역이죠. 여기 보시면은 미국 플로리다주 템파에 위치한 공군기지가 맥딜 공군기지인데 이거는 미국의 중앙사령부네. 중부가 아니고 중앙사령부의 본부가 설치되어 있고 여기는 중동 중앙아시아 동아프리카 등 21개국을 포함한 지역의 군사작전을 감독하고 그러니까 자원을 배분하는 역할을 해나가는 그런 데입니다. 여기에 이제 11시 53분에 피자 여러분들 주문이 이렇게 급증하는 걸 보니까 전쟁 준비 상황이 예사롭지 않은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벙커버스터를 탑재할 수 있는 유일한 비행기인 B2 스필릿 스텔스 폭격기. 이 폭격기는 다른 기지에 있네요. 화이트먼 공군기지. 화이트먼 공군기지입니다. 이 공군기지는 미주리주에 있네요. 미주리주에. 미주리주에 B2 그래서 궁금해 가지고 미국의 주요 공군기지나 군사기지들이 어디에 있냐 뭐 우리는 여러분들 딱 평택기지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어마어마하네요. 여러분 상식 차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플로리다 템파 공군기지는 여기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주요 공군기지를 중요도 순서로 한번 조사해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기에 오하이오주 테이턴의 라이트 패터슨 공군기지 미 공군의 두뇌 역할을 담당하는 여기는 이제 역사가 오래된 그런 공군기지죠. 그다음 이제 우리 함께 익숙한 것이 앤드류 공군기지 바로 백악관에서 이런 가장 가까운 데고 항상 대통령이 여러분들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할 때 여기서 뜨고 그렇게 하죠. 대통령 정용기인 에어포스 원 넬리스 공군기지 네바다주의 라스베가스 인근에 있고 에드워드 공군기지 캘리포니아주 모하미 사막에 있고 에글린 공군기지 플로리다주에 있고 이 공군기지가 엄청나게 많네요. 람스타인 공군기지 해외 공군기지는 거의 유일하게 독일이 그다음에 박스데일 미노트 여기 이제 화이트맨 공군기지 미주리주의 스텔스 폭격기 B2 스필릿이 여러분들 고향이네요. 그다음에 인도 태평양 작전직인 통합 6회 공군을 다하는 히크엠 공군기지 10개가 여러분들 이렇게 군사비가 참 많이 들어가겠네요. 자, 여기 이제 또 피자 주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10시 45분입니다. 10시 45분. 이제 10시 45분에 이 피자는 여기는 이제 피자 주문이 10시 40분에도 엄청나게 많았네요. 그러니까 그런 중동의 전략 자산을 배분하는 이런 사령부 요원들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밤에 일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은 여기 또 이제 9시 42분 9시 42분에도 여러분들 엄청나게 주문이 많네요.
파파 존스하고 그 옆에 또 리틀 시즈라는 그런 패스트푸드점이 있는 모양입니다. 바쁘니까 여러분들 그냥 콜 해가지고 그냥 주문해가지고 이런 먹는, 이렇게 이런 보시고, 그다음에 펜타곤은 지금 일을 어떻게 하냐. 펜타곤도 피자 주문이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9시에 도미노 피자가 여러분들 여기서 가장 가까운 모양입니다. 이게 9시 15분에 펜타곤에서 가장 가까운 도미노 피자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주문이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9시. 그다음에 여러분들 7시 11분. 그러니까 퇴근 못하고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네요. 우리 같으면 신라면을 먹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오늘 보시면 이런 소소한 정보입니다만은 미국의 전쟁 준비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다는 부분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외부 압력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냉정하게 상황을 그렇게 주도하고 있고, 오늘 조금 전에 발표됐던 바와 같이 백악관 대변인이 대통령이 2주 정도 안에 결정을 하겠다. 그 이야기는 미국의 참전 가능성을 조금 낮추고 조금 더 소강 상태에 들어가고, 대신에 이제 이스라엘이 훨씬 더 열심히 뛸 것으로 본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특공대를 투입하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이스라엘은